자, 한 주간의 이슈를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화신 조대영님 그리고 카스맨 김홍선님과 함께 합니다. 자,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송년회도 같이 한번 하고. 네, 그렇죠. 네. 드디어 술자리를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한번 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찍어 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안 찍었어요.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네.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신님부터 볼까요? 2019년 이야기 준비하셨네요. 네. 이제 저희가 새해 첫 시사건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무슨 내용을 할까 하다가 대충 올해 좀 무슨 일이 있을까 정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했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네.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연말에 송년회를 하면서 이제 홀스 선생님이 조회수와 이제 어떤 그런 흥행력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맞아요. 이게 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이슈를 너무 네. 핵 노잼 이슈를 갖고 오는 거에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또 주간의 좀 이슈 중에 네. 좀 핫한 거를 그래서 이제 1월 1일에 네. 동해안 강릉에 가서 제가 또 해를 뜨는 걸 보면서 그랬어요? 일출을 보면서 네. 어떻게 해야 내가 시사건건에 발을 붙여놓을 수 있을까? 나는 AW 해설할 때까지는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네네. 일단 간단한 얘기 했고요. 올해 이제 19년에 좀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휴일이 중요해가지고 그렇죠. 휴일부터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냥 평년작이긴 한데 2월에 설날이 있어서 설 연휴가 조금 우리 직장인들한테 꿀인 그런 게 있고 근데 혹시 그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달력 만들었는데요. 네. 예, 발컬입니다. 2월이 예. 토요일부터 그냥 예, 그렇죠. 4, 5, 4, 5, 6인데 2, 3, 4, 5, 6, 5일이 붙어 간다. 네, 네. 그래가지고 2월 이제 한 달 정도 우리 근무하면은 2월에 살짝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오고요. 2월이요. 사용자 입장에서 제일 짜증나요. 날 짧죠. 설 연휴 그렇지. 있죠. 2월은 그렇다 날 짧다고 월급을 조금 주진 않아요. 그렇죠. 월급 월급대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2월이 제일 힘들어. 그런 얘기 많이 네.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뭐 3월에는 또 3일절이 금요일에 또 있어가지고 금토일 3일 정도 연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난의 행군이에요. 평일에 쉬는 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고 5월에 이제 또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5월에 이제 좀 꿀 휴일인데 하필 또 일요일에 겹치는 바람에 어린이날은 대체 공휴일로 해서 월요일이 또 쉴 수가 있어서 토일 월이 가능한데 저기 제가 따로 표기는 안 해놨는데 12일이 석가탄신일이거든요. 석가탄신일은 이제 또 대체 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5월 정도 넘어가게 되고 네, 대체휴일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나이스게임 TV는 요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요일로 움직이고 저희가 일단은 근로계약서상은 주 5일이 아니에요. 주 6일로 돼 있어요. 주 5일을 안 해도 되는 규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 5일을 하죠. 왜냐면 토요일에 뭐 반 나와봐야 사실 그렇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주 5일 하는 게 전부라서 이게 무슨 황금 연휴 막 붙어서 공휴일이 우린 쉬진 않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공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이냐 뭐 몇 월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요일이냐. 내가 쉬는 날이냐 안 쉬는 날이냐. 내가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했으면 나는 다음 주에 무슨 요일에 내가 쉴 수 있는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만 굴러가서 저런 뭐 황금 연휴다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우리 회사랑 상관이 없어서. 네. 녹화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녹화 방송? 쉽지가 않아. 그래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뭐 대체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한 달 근무표를 미리 작성을 하고 휴일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상관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6월 가면은 현충일이 있고 목요일에 뭐 다시 7월 가면은 이제 또 고난의 행군입니다. 평일에 쉬는 날이 없으니까 여름휴가들 7월에 가시면 되고 왜 평일에 쉬는 날이 없는 게 맞잖아요. 평일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요. 직장인 입장에서 다 그렇게 삽니다.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이게 바로 이제 사장님과 직장인의 아니 왜 고난의 행군이야? 좀 평범해졌다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해야지. 고난의 행군이라 그러면 안 되지.
가 이제 사장님의 입장이고 저는 이제 직장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7월에 여름휴가들 가시면 되겠고요. 네네. 8월에 광복절 있어서 한 타임 동안 쉴 수가 있고 9월에 이제 추석이 옵니다. 9월 초에 또 추석이 오는데 추석은 살짝 아쉬워요. 금요일에 추석이라서 예. 12, 13, 14, 15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연차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뭐 90, 10일 정도 연차 쓰셔가지고 뭐 가실 수가 있는데 그 정도 90, 11을 연차 쓰려면 좀 짬 좀 차야 돼요 저거. 네, 예. 이제 그거는 쉽지 않죠. 각자의 근무하는 환경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20대 것 같고. 후반 30대들은 저거 못 쓰고 네. 40대 이상들이나 그것도 좀 급이 되는 사람들이 좀 눈치 봐서 쓸 수 있을까? 여름 휴가 약간 미루면서 네, 그쵸. 붙여버리면 난리 나요. 저게. 그렇게 되고 10월에 넘어갈 때는 기분 좋은 일이 또 이틀 정도가 있어요. 개천절이 있고 한글날이 있는데 평일에 중간에 딱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통을 좀 트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가면은 휴일이 없고요. 네, 평일에 휴일 없고 그냥 12월 보시면서 이제 한 해 마무리를 하는 시점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딱 연말 되면은 내년도 휴일을 체크를 하는 거를 제 낙으로 삼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7년이 좀 좋았거든요. 17년에 황금 연휴 타이밍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17년에는 꼭 직장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17년부터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누렸죠.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휴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며칠 있다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올해 또 이제 되는 게 주 52시간. 사실 저는 이 주 52시간 프레임을 좀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평일에 쉬는 게 왜 그러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위축이 되지만 네, 저는 뭐 주 52시간이 이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확대가 돼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계도 기간이었고 뭐 넘는다고 해도 사실 뭐 크게 제재가 들어오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가 아니죠. 18년도에 주 52시간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을 했고 이제 여기서 좀 안 지키는 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19년도에도 그렇게 될 경우에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하는 뭐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반대로 뭐 18년도에는 좀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18년에는 좀 성실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19년도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됐다. 그러면 너는 좀 정상 참작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노동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걸로 좀 얘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 52시간이 네. 야근이나 이런 거를 해도 이거를 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 8시간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5일을 근무를 하면 40시간, 네, 40시간이 딱 네. 되는 건데 이제 일주일을 7일이라고 봐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중에 야근, 뭐 특근,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2시간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야근을 뭐 2시간씩 하고 뭐 이런 어떤 식으로든 쪼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40시간 플러스 12시간까지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의 의미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게 네. 이거를 탄력적으로 좀 바쁠 때는 좀 네, 했다가 그렇죠. 한가할 때는 40시간만 해서 네네. 그렇죠. 이거를 탄력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네. 이제 사용자 측에서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고 노동계 네.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노동계가 되게 애매한 게 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주 52시간 가지고는 우리가 수당이 줄어드니까 네. 네. 특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특근 수당, 야근 수당 네. 이런 것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52시간 자체로는 수익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노동계에서도 갈리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 이거 풀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52시간은 좋은데 바쁠 때는 이게 안 그러면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네.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노동계에서는 좀 반대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좀 생각을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주 네. 52시간이라고 하면은 9시 출근하고 이제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 1시간씩 뺀다고 치면 네. 9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을 하면 10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주 5일을 일하면은 50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정도는 10시까지 일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을 하고 이틀 정도는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하면은 딱 52시간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주말 네. 근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52시간을 넘기기는 좀 맞아요. 어렵다고 네, 주말 봐요. 근무 다들 하죠. 공장 생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사실
9시에 출근해서 뭐 점심시간 빼고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뭐 그렇죠. 2교대, 네, 3교대, 2교대, 뭐 3교대. 4조 3교대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가 네.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는 거를 맞아요. 기본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네.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근무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체로 뭐 평일에 이틀 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주 52시간 했는데 막 기사가 주 52시간을 하면 막 나라 망할 것처럼 막 네. 메이저 언론들이 기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네. 나이스 게임 팀은 나이스 게임 팀 주 52시간 안 하는데 안 망하는데 52시간만 망한데 나라가 막 큰일 났대. 52시간 때문에 막 호프집에 사람이 없고 술집에 사람이 없고 막 네. 난리야. 그래서 네.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52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이 지금 요즘 기준에 매일 야근을 하고 그렇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6시 퇴근 못하고 매번 뭐 9시 10시에 퇴근하는 일이 늘상 반복이 돼도 52시간을 이제 채우기가 빡빡한데 쉽지 않죠. 이거를 하면은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진짜 막 술집에 사람들이 안 가고 막 이래요? 네,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니 그거 기사 한번 나왔잖아요. 새벽 2시 반인가 목요일 2시 반인가 3시 반 간장게장집이 신사동 간장게장 골목이 한산하다 그거요? 아니 그 시간에는 상식적으로 한가해야죠.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걸 봤을 때 좀 까고 싶어서 약간 좀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이쪽은 좀 민감한 게 제조업들이죠. 네, 제조업 그렇습니다. 기반 네. 공장 네. 기계가 계속 이제 돌아가야지 생산성이 좀 유지가 되는. 네. 그리고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계라든지 뭐 그런데도 그렇죠. 그런데 그 출시 앞두고서 바싹 그렇죠. 땡겨야 되는데 크런치 모드라고 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공밀레를 해야 되는데 네, 갈아 넣지를 이제 못하니까 사람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이게 한 그게 교의 등대는 불이 네. 꺼지지 않는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주 52시간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넷마블은 해가 지면 커튼을 내리고 일을 한다거나 네, 그런 얘기 했어요. 야근 못 하겠다니. 뭐 그리고 이것도 뭐 주 52시간 저는 싫어하는 말이지만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압박을 넣어요. 그러니까 일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그렇죠. 쌓이는데 네.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전자식으로 이렇게 인아웃이 체크가 되는 쪽에서는 낮에는 와가지고 일하라고 하고 저녁에는 퇴근 왜 빨리 안 하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겠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개인이 대응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좀 일을 하지만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너 왜 퇴근 안 했어? 퇴근하라고 했는데 왜 퇴근 안 했어? 라고 하면 거기서 하는 말이 저는 회사에서 저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넘어가는 그렇죠. 예, 아직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회사 야근 문화가 우리나라의 안 좋은 어떤 그 문화 중에 하나다 이런데 네. 야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근무 시간에 커피와 담배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해야 될 때 자, 일 좀 해볼까 이런 거를 없애는 게 근무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화가 필요하다. 네,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맞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네. 이거 야근 뭐 안 할 수 있는데 야근을 하는 문화 자체가 네. 일단은 흡연 안 하는 비흡연자들이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비흡연자들은 네. 아니 맨날 저 야근하는 과장이나 야근하지 않은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1시간에 10분 15분씩 사라지는데 그러면 앞뒤로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뭐하고 이러는 앞뒤로 하면은 도대체 언제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맨날 야근하자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흡연자들은 또 과장님 담배 피러 가고 우르르 따라 나가고 그럼요. 뭐 가야죠. 이런 걸로 너무나 그 비율 거기다 요즘에 금연 건물을 해놓잖아요. 아, 멀리 가야 되니까. 멀리 가야 돼요. 네. 한 10분 걸어가. 한 번 가면 맞아요. 한참 있다가 오고. 맞아요. 아깝잖아요. 아. 두 대 세 대씩 피고 올라오는 사람도 막 있던데.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좀 그 선진국에서는 근무를 뭐 휴일을 보장해 주지만 보통은 그런 근무 시간에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다. 연봉도 세고 네. 뭐 휴일도 보장해 주지만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의 좋은 직장이라고 불리는 연봉 센데 이런 데들은 다 집에 싸들고 가서 아, 네. 일을 네, 네. 그런 다 그렇게 케이스도 한다. 있죠.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맞아요. 노트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네. 이제 퇴근할 때 챙겨가지고 카페 가서 옮겨서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뭐
그거 관련해서 뭐 말씀드리면 사실은 업무를 배분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균등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뭐 비흡연자 입장에서 흡연자들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일을 짬 시켜놓고 자기 그렇죠. 한번 하면서 담배 피러 가면서 이것 좀 해줘. 갔다가 올라오면서 됐어? 물어보고 안 돼? 좀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갖고 와라고 하면서 가거든. 그러고 나는 이제 내가 할 거에다가 얹혀져가지고 했을 때 빨리 처리를 해서 넘겨주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의 일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가자 그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가능한 한 깔끔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담배에 대한 문화에 관대해요. 기업도. 그 담배에 워낙 관대하기도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같아요. 그 업무 분장이 네. 그러니까 딱 그 일하는 시간에 알맞도록 업무를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아직 그 공정하게 나눠주는 그 느낌이 안 들고 맞아요. 그냥 야근을 해라 막 집어 넣어놓고서 뭐 못하면은 뭐 혼내고 그냥 그렇게 막 갈아 넣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네. 52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는 점, 어떻게 또 우리 사회가 변화가 일어날지 확실한 거는 52시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52시간 때문에 어떤 그 경제학자한테 가서 보수 경제지에서 얘기 좀 해달라. 그리고 아니 한국이 52시간이나 근무를 하냐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지금 뭐 프랑스에서는 네. 36시간 뭐 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해놓고서 돈 주고 인터뷰를 했는데 쓰지를 못하게 됐느니 뭐 그런 근데 네, MB 우스갯소리도 정권 있었죠. 때 SNL이 한창 정치 풍자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외국의 가장 보수적인 경영자를 불러왔더니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영자가 되는 바람에 네 그런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사실 52시간을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도 일자리를 좀 더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일을 좀 나눠서 이거를 네. 야근 특군 주고 이런 거를 좀 줄이고 네. 한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좀 네. 나누자 뭐 네. 이런 약간 취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숙련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제조업에서 단순한 업무를 하시는 분 쪽으로 좀 배분이 되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근이라든가 오버타임 특근 야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근무 시간을 많이 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내 파일을 뺏기는 느낌이 그렇죠. 들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마련이고요. 근데 뭐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포괄임금제, 연봉제로 계약이 돼서 너가 몇 시간을 근무를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한 달에 받는 돈은 일정하게 돼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잘라주면은 좋죠. 이것도 좀 갈리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주 52시간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네. 되면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네.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부분에 실패를 했다고 보세요? 경영자들도 다 방법을 찾죠. 사람 안 쓰고 자기네들은 그 인건비를 줄여야 자기네들 돈이 남는데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법적으로 규제가 점점 촘촘해지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 마음, 경영자들 마음은 다 한결같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최소한으로 뽑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까가 항상 고민일 건데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그만 갈아 넣어라라고 이제 이런저런 규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씩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올해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좀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길게 봤을 때는 네. 이게 하나의 또 문화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네, 이 그럼요. 기준이 생기는 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네.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도 퇴근을 막 강제적으로 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제는 야근 많이 하는 쪽의 그 위쪽 그 경영진들이 좀 인사고과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업무 분장을 할 때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죠. 아무래도 그때 만에 맞춰서 하게.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이게 사실 큰 회사들 기준이에요. 아직 작은 회사들은 아 그럼요. 아무 상관없이 네. 그냥 기준 300인. 예, 개처럼 일하는 겁니다. 작은 회사들은 이런 거 없어요. 주 52시간이고 나발이고 가네. 네. 그 얘기하면서 그때 그 유시민 작가님이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30년간 일한 사람 중에 최저임금. 최저임금 뭐 그 얘기도 했는데 근데 최근에 그거에 대한 좀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봉제공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한 3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숙련 노동자 6명만 겨우 최저임금 받고 나머지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봉제공장이다 보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쪽이 워낙 밀려가지고 대기업 단가를 맞추기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굉장히 영세한 곳인데 거기서 일하는 30명은 이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게 어쩌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단순 노동직이다 보니까 그 사장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다 쥐어짜가지고 사장이 벤츠 타고 강남에 아파트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그 다 사람은. 같이 힘든 상황이었다. 네, 그러니까 다 힘든 상황이고 워낙 힘든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제재를 취하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네. 말씀하신 내용의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네네. 조선일보였네요. 월간 뭐 거기서 네네. 맞아요. 30년 근무한 숙련 숙련직. 노동자도 최저임금 겨우 맞춰드리 뭐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그렇죠. 났는데 이 네. 내용을 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네. 그 JTBC 네, 거기서 신년 이제 토론에서 네. 30년 된 근무자한테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거를 변명이라고 하시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근데 그 사람들의 호응을 뉴스에는 얻었죠. 댓글도 다 그랬어요. 어떻게 맞아요. 30년 됐는데 최저임금 주는 게 네. 자랑이냐. 네. 이게 댓글이 다 그렇게 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정책이든 다 취지는 다 좋겠죠. 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취지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안 좋은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변화에는 네. 예, 어쩔 수 없이 네, 뭐 그렇죠.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아무런 잡음 네. 없이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죠. 네. 여러분들 살만 빼도요 몸에서 발광을 해요. 살 빼려고 다이어트만 해도 배고파 죽겠고 막 그 변화를 견뎌야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아, 못 견디면은 파우 쿵쾅쿵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출연 처음 한 그 영상을 보다가 요새 보니까 너무 가지고 아 요즘에 다이어트 신년 항상 신년 계획이잖아요. 다이어트 좀 열심히 해야겠다. 다이어트를. 네, 네. 생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네. 한번 그 카스면님 네. 그 근무하시는 데서 네. 어떻게 등록이 돼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 돼 있는 프로필 사진이 아, 네. 지금 살짝 이제 아. 가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때는 뭐 좀 옛날이라서.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도 볼까요? 뭐 TPP. 네, 이게 사실 좀 경제 쪽에서 중요한 이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태평양 연안 국가의 어떻게 보면 거대 FTA라고 봐야 되는 사안인데 다른 워낙 중요한 사안들 뭐 정치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묻힌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게 뭐 상황이더라고요. 환태평양 뭐 네. 뭐 뭐죠?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제 동반자. 그게 뭐 불의 고리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처음에는 이제 뉴질랜드나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이 4개 국가들이 우리 한번 FTA 같은 거 협정을 맺어보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 좀 가능성이 보이고 사람들이 그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4개의 국가를 P4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8개 국가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 베트남,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까지 해가지고 좀 12개 국가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협정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끼리는 서로 맺은 FTA 단독으로 맺은 것들도 다 여기다 올려가지고 모든 국가가 동등한 공유하게. 규정으로 공유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이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네. 중국과 우리나라가 네.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고 네. 작년까지. 그런데 일본이 좀 나서서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있었고 네. 결정적으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네. 자유무역 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TPP 해야 돼 미국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빠진다고 네. 선언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이 빠진다고 이러면 좀 곤란한데 우리가 모셔온 큰 손인데 큰 손이 손 털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다급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TP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미국이 빠진 것을 전제로 해서 CP 약간 예외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그 기존에 만들어놨던 규정들이 다시 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일본이 주도를 해서 지금 이 TPP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FTA는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의 문제라면 TPP는 국가 대 국가가 하나를 협상하면 이거를 같이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이 안에 있는 이거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쉽지 않죠. 잘못 뭔가 우리한테 안 좋은 게 툭 올라가면 네. 우리도 그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TPP의 동반자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관리기구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까지도 만들어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여기에 좀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를 제외했는데 아시아권에서 뭔가 경제 규모가 블록이 생긴다고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하는 시선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세계의 중심인데. 네, 고민을 하고 있다. 18년 10월부터 이제 좀 중국이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빠진다고 했는데 완전히 또 빠졌다가 중국이 그 빈자리를 다시 들어가 버리면은 또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중국이 이제 아시아권을 다 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트럼프는 미국은 좀 조건 좋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거 거 아닐까요? 네. 네. 트럼프 스타일로. 네. 근데 TPP가 중국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지식이 좀 얕아서 TPP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중국이 들어와 버리면은. 네,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뭐냐면 여기 발언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물론 발언권이 국력에 의해서 기인을 하는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GD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조항들을 보면 뭐 GDP 합 뭐 60 몇 %가 되면은 거기서 뭔가 규정이 뭐 통과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미국이 빠져버리면서 그 목표로 했던 GDP가 조금 모자라는 상황인데 중국이 여기서 들어와 버리면 중국이 붙잡고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좀 규정을 할 수 어떤 규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먼저 이 TPP라는 걸 만들었던 4개의 국가들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소개를 드렸지만 저도 안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그 남태평양 인근의 국가들이 좀 특혜 조항 같은 게 있어요. 먼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조금 좋은 조건들이 이런 게 있는데 미국 들어오면은 야 조용히 해봐. 네, 다 정리 되는 좀 거죠. 다시 정리 좀 할 거야. 니네 룰이 뭐 이따위야. 걔네 아무 의미 없는데. 아니면 나까지는 특혜.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쪽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이 하나가 있어서 내일부터입니다. 축구. 네, 벌써 박항서 보는 재미 아닙니까 아시안컵은? 지금 손흥민도 좀 네. 볼만하죠. 손흥민도 이제 군대 이제 그 동기가 빠져가지고 빡시게 할 이유 없어. 부상당하고 이러면 손해야. 그래도 좀 클래스가 다르니까. 지금 그래서 EPL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흥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의 기성용 선수인데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좀 소속팀에서 활약을 잘 못하다가 이번에 그 베니테즈 감독 체제 하에서 좀 중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상들 보면은 이 기성용 선수가 확실히 어느 정도의 클래스는 보유를 하고 있구나. EPL에서도 뭐 비벼볼만 하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고요 대표팀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속팀과의 출전 협정 맞아요. 것 때문에 뭐 지금 기사로는 뭐 8강이냐 뭐 16강 가야지 오고 네, 처음에는 오는 걸로. 예선단에는 못 온 네, 것 같다. 그렇게 근데 손흥민이 요즘 뛰는 거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박지성 전성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더 느낌이 잘하죠.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또 이제 느낌이에요. 이게 뭐 갈리는 네. 게 뭐 포지션이 좀 다를 수도 네, 있는데 그렇긴 한데 반응이 그러니까 그 현지 영국 축구 팬들의 반응 자체가 박지성은 좀 축구를 잘 알아야지만 저 선수 되게 훌륭한 선수인데 손흥민이 일단 골을 넣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사부 리그 팀이기는 하지만 또 2골 넣고 이렇게 좀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안컵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살짝 그런 거 말씀하셨지만 박지성 선수와의 비교가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게 제일 좀 핫한 재밌거든요. 이슈거든요. 그게 제일 재밌어. 그래서 그렇죠. 제가 던지는 거지. 지금 손흥민이 박지성을 넘었냐 안 넘었냐 그치. 뭐 이제 그러면 빨리 각종 PD님
제목 달아주세요. 예. 손흥민이냐 박지성이냐. 아씨 이거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제 좌표 찍고 다른 한쪽에 비추 테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긴 한데 네, 저는 뭐 지금 당장 누가 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네. 박지성 선수가 보여줬던 주장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거를 넘은 네.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 선수를 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박지성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을 못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이잖아 그래도. 아시안컵 우승이 뭐가 중요해? 월드컵 이제 그런 4강인데 아시안- 이렇게 싸우는구나. 아시안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 항상 아시아에서 우리가 축구 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판이 니네 아시안컵 우승한 지 벌써 60년 다 됐잖아. 니네 아시안컵 우승 없잖아.라고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아시안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월드컵 4강 같은 경우도 이제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커리어를 보면 월드컵 4강 그 이후에 이제 허정무 감독 체제에서 월드컵 16 원정 16강 달성하고 이제 해외 진출 뭐 히딩크 감독도 했지만 그러고서 이제 맨유에서도 또 8년 이제 뛰었으니까 그런 거의 어떻게 보면은 차범근 선수 감독 이후로 해외 축구에서는 좀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또 항상 그때도 그렇지만 이제 벤치성 막 이래가지고 박지성이 있을 자리는 필드가 아니라 벤치다 막 이러면서 까는 그런 그쵸.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박하들이 좀 있었죠. 예, 근데 뭐, 그때 당시에 퍼거슨 감독은 로테이션 체제였잖아요. 맞아요. 리그와 이제 컵 대회를 완벽히 구분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그 당연히 거기서는 진짜 그 핵심적이었던 그 몇몇 빼고는 다 로테이션이었어요. 박지성뿐만이 아니라. 챔스 우승할 때 결승전에 박지성 그렇죠. 뛰었나요? 그때 못 뛰어가지고 그게 또 있습니다. 네, 막 이제 아쉬웠느니 박지성은 뭐. 중요한 경기에 네. 쓰이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네, 뭐 그러면서. 비판을 아, 근데 하는 자들. 벤치에도 안 앉았구나. 네. 네. 4강까지는 활약을 화- 되게 해서 활약을 결승 했는데, 나올 맞아, 것이다 맞아. 했는데 벤치에도 그때 못 앉았어요. 벤치에도 못 앉았었지. 네, 빠졌어요. 그게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아마 그게 몇 년도 챔피언스 리그인지 모르겠는데 첼시하고 아마 4강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드록바가 동점골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1분도 안 돼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또 기적적으로 역전골을 넣으면서 8강이었나요? 네,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아 이제 박지성 선수 뭐 큰 경기에 강하고 퍼거슨이 중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대회가 아마 결승에서 결승에서, 벤치도 안 네. 앉아있고 그때 맞아요. 저는 뭐 축구를 정말 몰라서 그때 축바들이 완전 미쳐가지고 네, 그랬죠. 퍼거슨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맞아요. 뛴 걸 보면 얘를 아니 벤치도 아니고 바깥에 양복 입고 완전한 네, 게 맞습니다. 말도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또 희대의 명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우승이 되고 나서 막 선수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트랙을 돌면서 막 선수단과 인사하고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팬들한테 인사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호날두 선수가 이렇게 오는데 박지성 선수가 양복을 입은 상태로 이제 비를 맞아서 좀 비에 젖어서 약간 그런 상태로 그 눈을 안 마주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사진이 하나가 찍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네. 한창 이제 호날두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국가대표팀에서의 그런 커리어도 좀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 선수를 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손흥민의 약간 약점이긴 한데 저는 젊기 때문에 좀 커리어를 좀 더 쌓아야 박지성 선수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그 선수 유형이 스피드를 이용한 약간 치달형이에요. 근데 이 치달형의 문제는 항상 그 20대 후반쯤에 부상 한번 당하고서 속도를 잃으면 무기를 확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카라든지 뭐 그런 그 월드 클래스 선수였는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베일이 있죠. 네. 근데 베일은 요즘에 아파도 나오면 또 잘하니까 또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 토레스도 그런 네.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뭐 오웬이나 카카 이런 그 유형의 완전 오웬. 네, 완전 스피드형 선수들은 스피드가 있을 땐 잘 됐는데 스피드를 잃으니까 좀 되게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균 이하 선수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불안 만약에 요소가 손흥민의 불안 요소는 그렇죠. 그거다. 달리기가 워낙 빠른 사람들은 엄청 빠르잖아요. 네. EPL 거의 탑급이잖아요. 근데
부사 한 번 당하고 스피드를 잃었을 때는 또 이제 20대 후반 30대 보여준 폼이 안 좋으면 그럼 그래도 역시 박지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네. 축구 얘기 좀 더 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해가 가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그냥 커리어 하이 계속 찍고 있는 네. 중인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이전 월드컵 같은 경우에 월드컵 이전에 네. 그 위치 선정을 못 하고 네. 세컨 데드볼 아니 그 뭐라 오프 더볼 오프 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맞아요. 축구 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막 이런 그런 얘기가 얘기 있었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그 손흥정 씨가 어릴 때부터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아버지 인터뷰하는데 장난 아니네. 네. 아버지가 몸이 축구 선수던데. 네, 아버지 거의 박지성 아버지는 몸이 네. 축구 선수가 아닌데 손흥민 아버지는 몸이 축구 선수야.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 재밌는 요소인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구설이 안 나오기도 했지만 네. 뭔가 구설이 나 있어도 그 아버지께서 박성종 씨였나요? 그 인터뷰를 하면은 막 그냥 뭐 아니고 뭐 그 잘 아니 이런 식으로 하고 무슨 둥글둥글 말씀하셨는데 손흥정 씨 같은 경우에 인상 팍 쓰고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뭔가 말을 더 못 붙이겠고 이거는 의혹이 아니구나 라던가 이거는 스캔들이 아니구나 라거나 손흥민은 결혼 빨리 못 하겠구나 라거나 지금도 막 그 엄청 넓은 구장 만들어서 아카데미 네. 제2의 손흥민 박지성을 만들겠다. 아버지가 대한민국 축구계를 짊어지고 계시던데. 네, 아버지가 한 아카데미 이제 차범근 아카데미처럼 이제 아니 그런 손흥정 거는 아카데미. 차범근 아카데미는 약간 애들 취미 생활이면 여기는 네. 그냥 엘리트. 여기서 그냥 시골에다가 가둬놓고 그냥 야. 10년 걸린다. 박지성 손흥민 아니면 10년 걸린다. 여기서 내가 그냥 가둬놓고 키우겠다 막 이런 마인드를 그게 계시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그 손흥민 선수 결혼 안 시킨다인 것 같아요. 결혼 절대 안 된다. 선수가 무슨 결혼이야 약간 서른 이런. 몇 살까지는 결혼 절대 안 된다. 그냥 오. 은퇴하고 편하게 결혼해라. 네. 뭐 이런 주의예요. 빡세. 되게 빡세더라고. 그러게요. 근데 전 이번 올 시즌 특히 손흥민이 발전한 게 가랑이 사이로 차는 슛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침착해졌죠. 그 슈팅을 연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슛을 쏘려면은 항상 그 제끼고 완벽한 자세가 잘 안 나오니까 많은 그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랑이 사이로 많이 넣잖아요. 특히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근데 요즘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도 뻥뻥 차는데 그게 성공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손흥민과 박지성 이런 것들은 뭐 최동원, 선동열 뭐 이런 거 누가 더 세라 로봇 태권브이 대 마징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나 재밌는 롤이냐 스타냐. 그래 그런 거 언제나 재밌는 건데. 자, 아시안컵까지 올해 2019년도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이제 네. 시간이 1부에 좀 짧게 할 이야기가 이거 혹시 좀 짧게 할 수 있나요? 황차 클럽? 황차 클럽. 황교익에게 차단당한 사람들이 네. 클럽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황교익 얘기를 잠깐 했는데 조회수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 교익 후 형님이 어그로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교익 후 형님이 또 네. 조회수에는 네,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지금 뭐 고속열차라서 저희 뭐 무임승차하는 수준. 네. 그러니까 이게 황차 클럽이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이제 황차 클럽 검색해 보시면은 황교익에게 차단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황차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때 가입 인사로 어떤 사유로 황교익에게 차단을 당했는지를 에피소드를 적어 넣게 돼 있어요. 에피소드를. 네.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예전에 황교익 씨랑 같이 방송을 기획을 했던 PD 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네. 실망하고 그런 걸 만들죠. 근데 그때 뭐 일본에 놀러 갔는데 무슨 소고기 전골이 나와서 이거 소고기 전골이네요. 그랬더니 황교익 씨가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소고기 전골이냐 돼지고기지. 그래가지고 이거 소고기인데 무식한 놈 소랑 돼지 구분도 못하냐고 그랬는데 종업원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소고기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에피소드랑 그래서 지금 어제 봤던 건 그거였어요. 네. 제주도에서 갈치. 네 맞아요 갈치국. 네. 그 갈치국인데 네. 그 맞아요. PD님이 맛이 영 이상해가지고 이거 냉동갈치 썼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교익 씨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지금 이 제주도 청정 해역 앞바다에서 포구에서 그 갈치를 생으로 하지 이런 데서 무슨 냉동 갈치를 쓰냐? 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나갈 때 물어봤는데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냉동 갈치 쓰시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둘러봤더니 생갈치를 어떻게 써요? 그거 비싸서
생갈치 쓰면 한 그릇에 2만 원씩은 더 봐야 돼. 근데 어디서 다 돌아다녀 보라고 그랬다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네. 나오면서 요즘에 일단 그건 네. 다들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뭐 그렇죠. 증거가 있거나 이런 네, 건 네,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약간 요즘- 모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아, 우리가 그럼요. 웃지만 네. 요거는 좀 네. 정리를 네. 해야 돼. 이거는 아, 네. 네. 황교익 씨가 인정한 부분은 아니고 네네,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나는 네. 황교익과의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일방적인 네. 네. 주장이다. 근데 뭐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페이스북 차단이 네. 돼 있음을 네. 보여주시면 되는 거라. 그런데 요즘에 그 PD 분이 방송을 황차클럽 뭐 방송을 유튜브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네. 조이쿠 코인을 타셨구나. 그렇죠. 근데 그 황교익 씨랑 완전히 극 카운터인 상성이 한 분이 계세요. 최낙원 씨라는 그 식품공학자 분이 계신데 본 것 같아요. 네. 그분이랑 이제 단맛과 뭐 이런 되게 막 과학적으로 네. 아니 그렇게 까는 건 너무 반칙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황교익 씨가 약간 과학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선회를 하세요. 맛은 문화다. 맛은 사회적, 문화적, 인문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글은 참 재밌는데 네. 안타깝게도 제가 그 방송 몇 번 봤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래. 네, 그래서 그렇게 교육 완벽 그 카운터에다가 이제 코인을 타셨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긴 흥행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런 게 안타까워요. 네. 전문적인 얘기들이 이제 뭐 그러면 그분들이 방송을 하면은 네. 또 네티즌들이 다 캡처를 해가지고 짤을 네. 달고 막 대사를 네. 쓴 다음에 네. 게시판들에 올리겠죠. 네 근데 그런 것 이게 같아요. 그 교육 코인은 약간 좀 짧아요 수명이.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재미가 없으면 안타깝죠. 그게 지금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지금 황교익 씨는 사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또 네. 한 숟갈씩 거들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네. 또 그 골목식당이 네. 지나고 나서 너의 소중함을 알았어. 홈탁집 홍탁집한테. 그림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우리 또 교육성이 또 한 번 또 거들었어 또. 아. 백종원 가는 곳에 황교익은 따라간다. 그렇죠. 아. 거기에 이제 요즘에 또 신재민 씨 사건에도 또 이제 한 숟가락 얹으셨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홍카콜라를 보고 홍카콜라는 되게 재밌어. 네. 아 재밌어요? 재밌어. 아. 잘 만들었어요. 네네네. 홍카콜라 잘 만들었어. 그 딱 보면 개소리인데 잘 만들었어. 야 이거 먹힌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신의 한 수라든지 이런 거 다 홍조 다 밀립니다. 재미에서 밀려요. 홍준표는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은 이분은 다시 태어나면 개그맨을 해도 잘할 뿐이다. 너무 감각이 좋다. 진짜 그리고 유시민이 나오자 유시민 재미가 없어. 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와 유시민 재미가 없어. 네. 큰일 났어. 홍준표 졌다니까 유튜브에서는 안 먹혀. 그럴 때 다 댓글이 우려하는 댓글이 이게 한가득 들어오고요. 팟캐스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팟캐랑 유튜브랑 다른데 홍준표는 완전히 유튜브에 딱 풀 적응 모드로 그러니까 수트를 유튜브 수트를 딱 입고 왔는데 유시민은 팟캐스트 수트를 입고 유튜브에 들어온 거예요. 호흡이 너무 늘어져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또 2부로 나누어가지고 다음 주에 보여준다 그런다는. 사실은 김용민 TV도 유튜브에 그 조회수 나오는데 걔 팟캐스트 다 맞아요. 얘네들의 그 낙검수 막 이런 애들이 다 본진이라서 팟캐스트가 거기가. 이미 흐름이 지났거든. 여기서 유튜브 색깔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 홍카콜라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코카콜라 그거를 네.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거에 대해 인터뷰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코카콜라는 지금 두 가지인데 그 원래 글로벌 회사 코카콜라에서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한국 지사가 있고 이제 보틀링이라 그래서 그 판권을 사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병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판매권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한국 코카콜라 음료인가 뭐 그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두 가지 회사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평창 올림픽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의 연장선인데 이제 거기서 어떤 신문사에서인지 인터뷰를 했어요. 홍준표 씨가 이제 홍카콜라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게 일반 유튜버면 그냥 가서 못하게 문 닫아버리는데 홍준표잖아. 네, 이게 그렇죠. 홍카콜라를 우리 저작권으로 걸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이미지 네. 해서 이게 야 이게 애매해. 이게 지금 그래서
정말 그렇게 당황해서 이거 저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네. 애매해 코카콜라 그렇죠. 입장에서. 아 힘들어요. 이게 무슨 또 네. 콜라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음료인데 네. 홍준표는 쉬워졌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가 아니고. 네. 콜라 독립해야 됩니다. 파리로 뭐 하시나요? 지금인데. 근데 그거 참 홍카콜라 들어가면 그 로고 보셨어요? 그 약간 배트맨에서 그 야경단 그 해서 이렇게 딱 램프 켜놓으면은 배트맨 사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콜라 이렇게 올라오면서 홍카콜라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는 누가 했을까? 밑에 보좌관들이 했을 내가 봤을 때는 편집팀이 지금 좋아요. 네. 이게 좋은 것 편집팀이 정말 요즘 그러니까 감각. 제가 느끼기에 그 유튜브를 제가 요즘에 많이 좀 들여다보잖아요.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보수화돼 있거든요. 맞아요. 20대들 저 정말 요즘에 이제 뭐 페미니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분노하는 포인트도 그렇고 지금의 20대들은 확실히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보수화돼 있고 네. 그리고 진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0대들은 홍준표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감각 있는 20대들이 홍준표가 여가부만 날려준다면 나는 홍카콜라의 모든 걸 이럴 수도 있어. 진짜. 아니 그 감각 있는 애들 많죠. 뭐 네. 원래 DC나 그런 데서도 사실 합성이나 뭐 편집이나 그런 거는 원래 재밌게 잘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홍카콜라랑 딱 그 알릴레오 네. 이거 릴레오 안 돼. 지금 승부가 그 홍준표가 뭐래요? 진중권 네. 진중권이 아니라 그 유시민이 와도 네. 안 돼 자기랑 안 된다. 그게 얘기하고 그 본인은 조회수 올라가는 거에 지금 뽕에 이렇게 치해겠잖아. 홍준표 내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안 들어가. 그때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 나 유튜브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 언제였죠? 그 뭐 TV조선이었나 이런 데서 한창 정치인들 데려다 놓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막 거기서 막 김무성이랑 박지원이 막 서로 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홍준표가 날아다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감각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데 머리도 좋다 보니까 검사도 하고 이러면서 네. 정치 태클을 타는 거라서 정말 거기에 저는 그 홍카콜라 기획자랑 홍준표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옆에서 조력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 감각의 유튜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지금 딱 포진이 돼 있고 유시민은 본인의 파워를 너무 맹신했어. 그냥 별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팟캐 제작진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 그럴 딱 것 보니까 같아요. 스태프들 네. 봤는데 네. 늑수구래. 안 돼 그러면. 근데 또 뭐 유튜브가 워낙 지금 커버하는 연령대가 많아가지고 갓집자님이 중요합니다. 갓집자님. 그러니까. 1시간을 찍어도 아니 이거는 네. 편집자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성부터 바꿔야 돼요. 음. 이게 그 1화가 그 전에 통일부였나? 무슨 그 게스트가 와서 막 얘기했잖아요. 힘들어요. 요즘에는 홍카콜라처럼 혼자서 가야 돼요. 요즘에 사실 그 윽투벼라는 분이 이거를 지금 대세로 깔아버렸어요. 혼자서 자기 하는 말을 호흡 줄여서 딱 하는 거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채팅 보고 라이브로 하다가 네. 그런 식으로 바꿨는데 그게 확실히 전달력이 좋아요. 네. 사람들도 딱 듣고 싶은 얘기만 그러면 이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냐 아니냐 빠르게 캐치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그럼 딴 데로 가버리거든요. 네. 유튜브는 그 호흡을 잡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 문정인 특보가 나와가지고 같이 네. 이렇게 인터뷰처럼 티켓타카를 하잖아요. 네. 이미 거기서 약간 맞으면 사람 채널 돌아가 유튜브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30대 40대들은 그걸 봐요. 20대 10대 젊은 층들은 그걸 안 봐. 그게 걱정되네요. 있어요. 제가 사실 2부에 신재민 사건을 네. 굉장히 호흡을 길게 아니 준비하고 괜찮아요. 여기는 시사건 네. 거는 조금은 우리는 또 우리 이거의 시장도 있어요. 이렇게 네, 네. 뭔가 깊이 있게 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의 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대들이나 네. 10대들은 사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는다. 근데 이런 스타일도 사실은 2부에 지금 신재민 관련된 신재민을 너무 파다가 김태우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서 거의 못했어요. 신재민만 하다 보니까 아 김태우가 더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아, 신재민이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김태우는 현재 진행형이고 신재민은 좀 일단락이 돼가지고. 아니 신재 아니요, 신재민이 현재 진행형이고 맞아요. 김태우가 거의 반 끝났죠. 발락했죠. 아 그런가요? 저랑 좀 보는 네. 반대죠. 그래서 저한테 네. 카톡에서 김태호가 신재민을 네. 준비해서 했는데 신재민이 물론 내가 봤을 때는 신재민 좀 더 자극적이에요. 네, 그렇죠. 네. 신재민이 좀 더 MSG가 묻어 있는 인물이기는 해요. 네, 그 MSG를 다 걷어내고 네. 진국만, 네.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는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이 신재민 사건을 네, 카스맨님이 심층적으로 네. 한 방에 정리가 될 수 있게. 한 방은 아니고 좀 길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호흡을, 네, 같이 오늘 가졌으면 2부 한 좋겠어요. 1시간 동안 딱 해서 네. 신재민의 정리를 싹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네, 들으신 사람 들으시면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신재민 얘기 어디서 다 들리는 얘기, 나무위키 더블 체킹, 네. 뭐 월간 조선 뭐 그런 거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이거 되게 네. 거의 네. 디스패치급 탐사 보도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원래 이 논문 써야 되는데 이걸 뭐하러 이걸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도 그 말씀드린 나온 김에 좀 드리고 싶은데 여왕의 신부님이랑 카스베님이랑 자꾸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자료를 이 준비 퀄리티 이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내가 1월 1일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씨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본주의가 왜 좋은지 아세요? 경쟁이어서 좋은 거야. 아니 자본- 출연료 안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경- 나도 경쟁이야. 출연료 안 받는데. 경쟁이어서 좋은 겁니다. 자본주의. 김태우 건을 넘길 걸 그랬나?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신재민 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건건 함께하고 계십니다.